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쌀 재고가 1년 전보다 50만 톤 늘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갈수록 떨어지자 전라남도가 과잉 생산된 쌀을 격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장 선거는 11명이 출사표를 던질 정도로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의 선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도 적지 않은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4일 하루 동안 1,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4일 여수에서 2,218명, 목포 1,719명, 순천 1,716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1,9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 정도로 전국 평균인 65%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외래 진료센터를 145개소까지 확충해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면 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급 61곳에 의원급 84개소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여기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먹는 치료제 처방을 외래 진료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해 먹는 치료제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 후보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 선거는 역대 최다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11명의 후보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모두 11명.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모두 10명, 무소속 후보는 1명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부터 살펴봅니다. 광주지법 판사를 지낸 구희승 변호사는 성실한 시민이 순천의 주인이라며 시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시정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후보. 지난 30년 동안 정부 주요 부처를 경험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산재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득 후보. 순천 경제의 대전환을 통한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순천만 생태관광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후보. 생태수도 순천의 강점을 살려 도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4, 5기 시장을 지낸 노관규 후보. 10년 만에 다시 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여수와 순천, 광양을 통합한 메가시티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손은모 변호사는 민선 7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을 이어갑니다. 청렴도 1등급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 전국 5위를 목표로 내세우며 자신이 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전라남도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과 경제시장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도 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교육계에 몸담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전남 제1의 교육도시에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용준 전 한국-JC 중앙회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민들과 접촉을 늘려가면서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현안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무소속 후보인 이영준 후보입니다. 순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중앙동 바르게 살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역대 최다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민선 8기 순천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은 오는 20일쯤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산지 쌀값이 19만 원대로 떨어짐에 따라 전남도가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오름세인 반면 쌀값은 20만 원 밑으로 떨어져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산지의 쌀 재고가 전년보다 50만 톤가량 많아 80kg당 17,000원 떨어진 상황이라며 농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가 대양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채무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목포시는 대양 산단 조성비로 빌린 2,720억 원 가운데 잔액 250억 원을 지난 4일 모두 상환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800억 원도 올해 안에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조성과 분양을 책임졌던 특수목적법인도 조만간 결산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청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한 봄 날씨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은 부주의 가운데에도 특히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많은데요. 담뱃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 강수량은 13mm, 평년 대비 15%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담뱃불이 큰 불로 번지는 과정을 실험해봤습니다. 낙엽을 쌓아놓고 담배에 불을 붙여 넣었습니다. 낙엽 사이에 열이 모아지고 10분쯤 지나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5분 뒤에는 불꽃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낙엽 더미를 태웁니다.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산불 화재가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꽁초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화재 발생률이 더 높아져서 건조하면서 바람과 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한편에는 선풍기를 틀어 얼마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 비교했는데 10분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담뱃불을 실험한 결과를 보면 864번 시도에 80차례, 10% 정도가 발화로 이어졌습니다. 발화 조건을 보면 풍속은 초속 1.34m로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습도는 건조주의보 기준인 35%보다 낮은 10%대에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특히 낙엽이 가루가 돼 쌓여 있거나 굵은 담배일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처럼 특히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부는 날씨가 지속될 경우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담뱃불 등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 근처에서는 담배나 라이터 등의 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5%인 18,000여 건이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무심코 버린 꽁초가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 역시 탄소 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탄소 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라남도 기반산업과 김래선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기반산업과 김래선 주무관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이 저탄소 제조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먼저 지원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사업은 도내 고탄소 배출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수준 진단을 포함한 저탄소 기술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120개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맞춰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가 큰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61%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지만 82%에 이르는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가 쉽지 않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탄소 감축을 촉진하고 저탄소 제조 기반으로의 전환을 도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신청 대상은 전남의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 가동한 고탄소 배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선정이 되면 기업별 탄소 배출 수준 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맞춘 기술 지원 패키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술 지원 패키지에는 시제품 제작, 친환경 탄소와 관련된 인증, 제품 시험, 시스템 구축 지원과 탄소 저감 설계, 탄소 중립 기술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남도 홈페이지나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어 오늘 4월 22일까지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늘 4월 22일까지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현재 비용 등의 문제로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8.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신의 탄소 배출량을 인지하고 진단 결과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관리 방안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 탄소 중립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전남 주력산업 탄소 중립 자문위원회 운영, 국가 공모사업 유치,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정부 출연기관 연구기관 유치 추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력산업 탄소 중립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내선 주무관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닷길입니다.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군은 바닷길 체험을 비롯해 관광객이 서로 접촉하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축제를 개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당초 4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부활절입니다. 오는 17일 부활절을 맞아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체험 내용은 덕우두나무의 전설을 읽고 유래와 의미 이해하기, 계란판에 나만의 정원 만들기 등이며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환경과 가정 돌봄 환경이 악화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광양시의 주민등록을 둔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22년 3월 31일생까지입니다. 광양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광양사랑 상품권 90만 원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오는 4월 7일부터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에서 추경 예산을 승인받아 5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광양 공무원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모은 성금이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만원의 희망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는 5월 광양시청에서 전달식 및 해단식을 갖고 후원금 7,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위 영양증에 걸린 공무원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됐으며 20여일 만에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